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3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네, 승아 씨. 네. 오늘도 특별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굉장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분은 도박 중독의 유전자 연구로 박사학위를 일단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에서 재직 중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신영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신영철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볍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네. 왕년에 도박 중독 클리닉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네. 지금은 본의 아니게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박 어떤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럼요. 오랫동안 제가 도박 클리닉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책도 과거에 한 10년 정도 우리 도박 환자분들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죠. 이론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네. 직접 경험하셨던 그 경험담을 담으셨고 또 오늘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역설적인 그런 접근 방법 그리고 약간은 엉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 도박 중독자분들의 마음의 네. 문을 열고 중독 치료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셨던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박 엔딩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접근, 새로운 시각, 네. 신박한 접근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박사님 뵙고 꼭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도박 중독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문제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좀 수동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독 치료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건지 박사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쉽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중독 치료, 네. 그중에서 도박 중독의 치료는 왜 어려울까? 역설적으로 물어보죠. 왜 그렇게 도박을 끊는 것이 힘이 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도박 엔딩 3년 차인 MC인 저로서는 네, 도박은 평생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질병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왜 안 될까? 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네. 도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네. 도박 엔딩이 흘러왔던 이야기와 다르게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동기가 없을까? 네. 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지를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왜? 내가 끊을 수 있으니까요. 도박을 못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공부를 할 때는 나 공부 잘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자기 암시, 네. 자기 최면. 다이어트 할 때도 나 살 뺄 수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하는데 도박은 그럴 수가 없다는 자, 건가요? 이게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면 네. 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왜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되고 왜 센터를 와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왜 모임을 하고? 의지의 문제가 도움을 아니라는 받을 얘기인 이유가 건가요? 내 의지의 문제라고 믿기 때문에 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네. 의지의 문제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 넘어간 것을 자기 의지의 문제라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동기가 없어요. 정신질환은 보통은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잖아. 네. 중독자는 불편해요? 가족이 불편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불편한 게 있어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걸 몇 번 깨닫게 되고 네. 좌절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네.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단도박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지혜인 모임. 단도박 모임의 일계명이 뭘까요? 도박 앞에 무력함을 시인하는 그렇죠.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안 네. 됩디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일계명인 거예요. 음. 여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자기 인식,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네,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혹은 난 열심히 하면 끊을 수 있어. 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군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네.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치료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재밌는 도박을 못 하게 되잖아. 네. 그걸 떠나서 자, 지금 빚이 5억이라고 칩시다. 손실을 5억을 봤어. 도박을 하는 동안은 그게 손실이에요, 아니에요? 손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확정 손실이 아닌 거예요. 네. 도박장에 있는 동안은 5억의 빚이 있지만 언젠가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네. 자,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 큰일 납니다. 그게 확정 손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갚을 거예요? 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 문제는 어떡하며, 애들은 어떡하며, 앞으로 빚은 어떡하며, 현실에 돌아왔을 때 감당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좌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도 내가 중독자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아, 첫 질문부터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도박은 끊을 수 없다. 라는 걸 인정해야 인정해라. 도박을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도박 치료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인데 도박 끊고 말고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 양반이 도박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남남이니까. 아, 이런 또 의미니까. 그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고 네. 사실은 우리의 주 문제가 도박 끊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은 네. 이제 도박만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도박을 끊는 것은 우리 전체 치료 과정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도박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싸우게 되니까 네. 모든 관심이 도박했냐 도박 안 했냐. 음. 도박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안 하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도박 안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도박 끊고 이혼하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음. 도박을 하는 동안은 이혼 안 합니다. 왜? 모든 관심사가 뭐예요? 도박을 끊는 데. 도박했냐 안 했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도박을 끊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죠. 네. 이혼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박 끊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치료의 작은 부분이고 네. 그걸 넘어서 도박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도박은 끊었는데 집에서 매일 잠만 자고 짜증 부리고 애들 때리고 화내는데 내가 차라리 도박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도박을 끊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을 회복하고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그 과정의 하나일 뿐 도박을 하느냐 마느냐는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신박한 시각이네요. 또 굉장히 깊이 있는 네, 견해죠.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단도박이 하나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네.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 도박을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저희도 이제 온전한 회복이라고 해서 네. 단도박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 이후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정말 정직하게 내 삶을 이렇게 잘 바꿔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박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결국은 치료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원래 나쁜 놈이면 치료할 필요 없다 그래요. 도박 끊어도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니까. 뭘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들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네. 이 사람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또 좋은 점이 있죠. 도박만 빼면 다 좋대. 맞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의 가능성이 희망이 있는 거죠. 도박을 끊어도 나쁜 놈이면 왜 살아야 돼? 도박을 끊으면 참 좋은 사람이니까. 네. 그 말은 도박이 바꾸온 나의 삶, 도박이 황폐하게 만들었던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네. 그 긴 마라톤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박을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네, 건강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다.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제 치료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제 항상 3가지 약속을 하신다라고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세 번째는 지혜에 참석하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거짓말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아니, 도박을 끊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을 참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손가락을 끊어도 참기 어렵다는 게 도박인데 이 거짓말이 진짜 더 참기가 어려운 것인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실되게 얘기하는 정도는 도박하는 것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네. 중독에 오래 빠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네. 성격이 변화하죠. 인격의 황폐하라고. 네.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이 중요한가 하면 네. 이게 재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 마셨나 물어보면 안 마셨다 그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팔팔 나는데 하고 있는데 제정신 아닌데 냄새가 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요 앞에 하다가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네네. 나중에 되면요 중립적인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 중독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가? 네. 순간을 모면하려는 습성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요 순간만 모면하면 네. 3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요것만 넘기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재발을 해도 숨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네. 빚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도박 자체에 대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문제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박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물론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네. 그게 치료에 있어서 또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네. 1번이 뭘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해도 되세요? 그렇지. 맥락을 잘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집단 치료에서 도박을 끊어서 좋은 게 뭐예요? 1번 나오는 게 놀랍게도 거짓말을 안 해서 좋다. 이게 1번입니다. 거짓말한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롭군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돼. 맞아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서 좋다. 저는 집단 치료할 때 나와서 아내의 얼굴을 그려보라 그럽니다. 중독자들은 아내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본 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못 봐서. 죄책감 때문에. 네. 새벽에 돈 잃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 속에도 그 죄책감이 있거든. 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 푹 내가 도박을 끊고 회복되고 나니까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이들한테 당당할 수가 있어. 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거를 체험을 통해서 느껴봐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했던 일과를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복자한테는 엄청난 행복이군요. 네, 네.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중독 문제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까 하는 좀 그런 가슴이 아픈 네. 마음이 드네요. 참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밥을 먹었냐? 이거 밥 먹었다 안 먹었다? 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화장실 갔다 왔어?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장실 갔다 왔으면서 안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 참 심각한 수준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듭니다. 자,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박 치료는 0 아니면 100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번 중에 9번은 참았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참았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중독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굳게 결심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걸고 네. 정말 굳은 결심을 하면 이번 주에 경마장 안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치료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참으십시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목숨 걸고 참으면 되잖아. 의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복 가능성은 높지 왜 않을까?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치료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네. 10번 중에 9번 참았다. 엄청 잘 참은 거죠. 네. 0%입니다. 아. 중독의 치료는 네. 0 아니면 100밖에 없습니다. 10번 중에 9번 참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네. 내 의지만으로 굳게 결심하면 90%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치료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지만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다이어트나 뭐 금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금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갑씩 폈던 사람들이 하루에 3가지 피면은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 하나라도 하게 되면은 0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정말 꼭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0%의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독이 저희가 이제 뇌 질병이다, 뇌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한 번 도박 중독을 경험한 뇌, 이 망가진 뇌, 이게 얼마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다 어려운 질문. 중독이 정말로 뇌의 병일까?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네. 도박 중독자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제 기능성 MRI라 그래서 사진을 네. 촬영한다고 칩시다. 네. 둘이 누워서 이제 찍는데 앞에 들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막 지나갑니다. 뇌가 반응을 보이지 않죠. 카지노 중독자라고 칩시다. 네. 앞에 칩이 쫙 지나가면서 소리를 쫙 낸다고 치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뇌가 평온하죠. 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순식간에 카지노의 칩이 싹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 뇌가 벌써 활성화가 쫙 됩니다. 이게 무슨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저걸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충동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하고는 관련 없는 그렇죠. 거죠.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되죠. 네. 그때 만약에 카지노 앞에 서 있으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죠. 자,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5년 동안 저 아무것도 카지노도 없고 도박도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어. 네. 그리고 뇌를 찍으니까 어느 정도 반응이 줄어져 있더라.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 사람마다 워낙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네. 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됐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죠. 5년 정도 네. 걸리는 거군요. 어떤 도박의 장면들이나 어떤 칩을 봤을 때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네. 이게 이제 망가진 뇌가 될 텐데 네. 그걸 회복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자들에게는 네. 도박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네.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박 없는